네. 자, 두 번째 얘기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고? 그거 여론조작 아니니?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자, 세 번째 준비한 얘기인데요. 일단 그러면 윤석열의 지지율이 진짜로 올랐는지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볼게요. 지난주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25까지 떨어졌죠. 25. 예. 윤석열의 지지율이 25까지 떨어졌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지지율은 어떻게 됐을까? 자,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 현재 지지율은 어떻게 돼 있느냐? 자, 윤석열의 직무수행 평가 지지율. 자, 지난주에는 25%, 25가 나왔죠. 25가 나왔는데, 이번에 잠깐만요. 그 다음에 25가 나왔고, 그 다음에 25가 하나 나온 게 있고, 그 다음에 KS, 이거는 한국갤럽에서 25가 나왔고요. 또 한 가지가, 리얼미터 조사는 29.3, 그 다음에 KSY는 27.5. 그러니까 지지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죠? 다 20% 돼요. 지난주 다 20% 돼. 25, 27, 29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그리고 지지율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주요국 지도자 중에서 꼴찌다. 그래서 몇 퍼센트? 19% 나온 것도 있다. 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 지난주에 보도를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뭐가 나왔다? 이번에 나온 거 KBS 여론조사가 뭘로 나왔다? 지지율 28.6%가 나왔습니다. 지지율 MBC 여론조사군요. MBC 여론조사 28.6%. 이것은 전국에 있는 18살 이상의 유권자 1000명을 내서 전화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전화 면접 조사 지지율 28.6%. 자, 그 다음에 KBS는 어떻게 나왔다? KBS는 28%가 나왔다. 자, MBC는 28.6%, KBS는 28%. 아니, 그럼 뭐, 아까 보여드린 거, 아까 여러분 보셨죠? 지지율. 여기 뭐라고 나왔다? 25, 27, 29, 그 다음에 19. 별 차이 없잖아. 28.6, 28. 별 차이 없네. 뭐가 올랐다는 거지? 자, 그리고 심지어 부정평가를 하는 이유가 나왔는데, 측근 중심의 편중, 부실 인사, 독단적인 일처리, 민생 경제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막 들었어요. 아무리 봐도 좋게 평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는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한 건데, 이것도 29.7이야. 28, 29.7, 29.7. 29.7이 두 개 나왔고, 28.6이 하나 나왔고, 29.7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28이 나왔고. 근데, 지난주하고 비슷하지 않아? 지지율이 오르지는 않았죠. 근데 어떻게 지지율이 올랐다는 기사가 나오지? 이것 때문이죠. 조원 CNI 같은 데인데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조사한 거는 29.7. 그런데 조원 CNI가 CBS랑 조사한 거는 몇? 32.9. 딱 하루 차이. 이거는 12일에서 13일, 이거는 13일에서 14일. 회사가 다르고 스트레이트 뉴스, 이것은 CBS. 똑같이 조원 CNI인데 날짜 하루 다르고 CBS냐 스트레이트 뉴스에 따라 가지고 지지율이 이렇게 약 3% 차이가 났어요. 이 정도면 오차범위 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자, 어쨌거나 지지율 30% 넘은 거 이거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 리얼미터에서 30점 몇 %가 30%가 리얼미터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28%, 29%, 27% 그런데 조원 CNI에서 조사한 거하고 리얼미터에 조사한 것만 30%, 32.9%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이 두 개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지지율 30% 회복! 지지율 30% 회복! 이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30% 이게 지지율 회복한 겁니까? 여러분, 회복 맞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걸 회복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전체 여론조사 중에서 30% 넘은 거 저거 딱 두 개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는 30%이기 때문에 30%를 넘었다고 보기도 뭐해. 근데 이걸 30% 넘었다는, 그리고 보면 엄밀하게 말해서 30%가 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하나를 가지고 30% 넘었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야 돼? 이 보세요. 언론에서 뭐라고 썼다? 진짜 대서특필을 했어. 대서특필을. 이게 맞아요?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아까 조원 CNI가 조사를 한 것이 하루 차이인데 3% 차이가 났다 그랬죠. 아무래도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좀 다음날 조사한 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저렇게 지지율 격차를 튈 수가 있나? 여하튼 간에. 자, 그렇게 조금 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거 하나를 가지고 벌떼까지 들려서 30% 회복했다라고 떠들고 다닌 거야. 아니, 그 숱한 여론조사 경우 중에 하나 가지고 이렇게 떠들어도 돼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없어요. 결국 뭐다? 좀 이상한 여론조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이상한 조사가 나오자마자 언론들이 개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30% 넘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다? 여론조작이죠. 여론조사가 지지율이 30%를 넘었다라는 얘기를 계속 퍼뜨림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엉터리 인상, 허상을 심어주는 거죠.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세뇌예요, 세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세뇌예요, 세뇌. 국민을 바보라 하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우리 일선에 한번 가서 보세요. 현장 우리 주변에서 보세요. 윤석열 지지한다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한 명 볼 수나 있던가요? 10명 중에 한 명 나오기나 하던가? 저 이번에 부산 가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승질이나 죽겠대. 제가 그랬어요. 아니, 멀쩡히 찍어놓고서는 왜 승질 내냐고. 그래서 이렇게 할 줄은 몰랐대. 요러긴 왜 몰라, 이씨. 그냥 묻지마 찍어줬지. 묻지마 윤석열 해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후회한대. 자, 어쨌거나 부산에 가도 윤석열 지지한다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 그런데 솔직히 30%, 20% 나오는 사람도 이상해. 근데 30%를 넘었다고? 왜? 그 넘었다 쳐. 근데 그게 한 군데 나왔는데 그게 마치 전체인 양 보도를 해? 이거는 여론조작입니다. 국민의 눈을 속이자는 거죠.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행동들이죠. 국민이 바보입니까? 어저께 KBS에서 나올 때 28%, MBC 나올 때 27점 몇 %, 오늘 아침에 다른 데 또 27% 나왔는데, 한 군데에서 32% 나왔다고, 오, 30% 넘었어, 이럴 것 같아? 저게 이상해. 저거 좀 이상한데? 라고 하지. 30% 넘었다라고 얘기를 해? 이 기자들이 국민의 상식 수준을 벗어난 건가요? 아니지. 기자들도 알지. 알면서도 그렇게 기사를 쓰지. 이게 뭐다? 뭐 의도했든 안 했든 국민의 여론과 민심을 호도 왜곡한 거죠. 자, 심지어는요, 부산의 지지율이요, 낮아요. 서울보다도 윤석열 지지율이 낮게 나오기도 합니다. 드디어. 자, 그런데 이거를 진짜 침소봉대, 한 가지를 전체인 양 부풀려 가지고 침소봉대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언론의 꼴이지요. 과연 이게 우리가 이걸 이대로 지켜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조원 CNI가 사실 저한테도 전화가 왔었어요.
제가 응답을 하려고 그러니까 기환은 응답할 그게 아닙니다 하고 툭 끊어버리대. 이건 뭘 말한다? 제가 볼 때 상당히 모집단 포집을 조금 이상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상당히 의심을 많이 해봅니다. 예. 여튼 자, 그렇습니다. 예. 여튼 이렇게 윤석열의 지지율 가지고 지금 여론 조작이 시작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은요, 여러분 저기 피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좀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정정님, 우리 엄마는 누구 얘기 나오면 꼭 욕을 붙이심. 투더문님, 문재인의 40%는 레임덕이고 박근혜의 30%는 콘크리트라고 썼지 윤석열의 20%는 뭐냐? 회복됐다고 그랬었지. 곧 회복된다고 쓰지. 일시적이라고 쓰겠죠? 자, 이 구님, 윤석열에서 한동훈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지율만 가지고 좋아하기도 어렵다. 예, 중요한 지적하셨어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벌써 윤석열 쪽에서는 그쪽에서는 윤석열을 홍보하는 것은 포기하고 한동훈 띄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은 아니지만 한동훈은 괜찮지 않니? 나 윤석열 찍은 거는 손가락을 자르고 싶지만 한동훈은 괜찮지 않니? 요렇게 넘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섭죠. 그리고 한동훈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팍팍팍 일을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리고 더군다나 뭐가 결정적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앞에 가면은 기위를 못 핀다는 게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즉 뭐다? 야, 저 한동훈이가 되면, 대통령이 되면은 정권 잡으면 민주당 박살내겠는데? 라는 사고방식이, 그런 이미지, 인상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한동훈한테 넘어가요. 민주당에서 한동훈을 제대로 까든지 제대로 까는 게 없으면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으로 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도 저도 아니고 애매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한동훈 키워줍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해요. 자, 여기서 아까 한동훈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만 가지고 너무 안심할 수 없다. 정확한 지적이시고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김남국, 김용민, 최강욱 의원은 대놓고 덤비는데, 예, 그렇죠. 근데 김남국 의원이 조금 약해요. 지금 한동훈은 김남국이 좀 만만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뭐라고 비판하면 그걸 꼬박꼬박 시비를 걸죠. 카드 뉴스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돼요, 김남국. 김남국 의원 보좌진들은 제가 볼 땐 좀 깝깝한 것 같아요. 그렇게 나면 바로, 아니, 한동훈이 카드 뉴스 이렇게 나오면은 카드 뉴스 확 뒤집어가지고 베베 꼬아가지고 한번 더 재반박을 냈었어야지.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네. 자, 이런 부분에서 김남국 의원도 한동훈과 맞서 싸우면서 같이 클 수가 있는데 주춤하고 있다. 매우 안타깝다. 안타깝습니다. 네. 김선님, 김남국 의원이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눈치를 본다기보다 사실 김남국 의원이 대가 센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조금 기에서 좀 밀리고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요. 벌써 그런 게 보여요. 황금알님, 예. 김남국 의원 내공이 좀 약하죠. 예. 황금알님 또 이재명 의원의 먼지털이가 시작됐는데 먼지 나왔다고 잡아 넣을 것 같아요. 쌍방울하고 짜집기 하려고 하는데 국진당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시작을 하고 있죠. 오늘 박지원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됐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갑자기 쌍방울 옛날 회장들 다시 국내로 송환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검찰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 검찰공화국을 또 가동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재명 후려잡고 박지원 후려잡아 가지고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하겠다. 이게 지금 윤석열식 사고방식이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가 써먹었던 수법이지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다? 80조 개정을 해야 된다. 뭐 당헌 80조 개정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답답해요. 답답해. 왜? 그게 왜 논란거리가 되냐고. 지금 한동훈이는 이재명을 잡아뜨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기소를 하려고 온갖 생쇼를 다 하고 있는데 80조 개정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게 왜 신경을 쓰냐고. 왜 방어할 생각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 안 하고 왜 동지들을 적들의 손아귀 넘겨주려고만 해. 그게 뭔데? 그게 원칙이야? 동지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없어요. 왜 동지를 적들에게 내주겠다. 내주지 못해서 안달이냐고. 이재명이 그렇게 미워? 그러면 니들이 이재명보다 더 잘해보든가. 못하고 있잖아. 응? 못하고 있잖아. 뭐 하는 거예요? 바보들이잖아. 응? 솔직히 지금 이재명이 아웃되면 누가 들어올 건데 이낙연 데리고 오려고? 이낙연 데리고 와서 왜? 엄중하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민주당 한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공무원들이 민주당을 얕잡아 보는 거야. 민주당은 자기 편도 지키지 못하는 바보 같은 애들이고, 그런데 딱 공무원들 얘기를 그대로 할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민주당은 이재명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저거당 대통령 후보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누구를 지켜주겠냐? 우리가 민주당한테 협조했다가 우리 나중에 뒷감당 어찌하려고? 우리 어떻게 하려고? 우리 만약에 내가 민주당 좀 지원해줬다가 민주당 좀 말 잘 들었다가 나중에 민주당 정권 넘어간 다음에 나는 어찌 되라고? 나는 누가 지켜주니? 라고 하더란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민주당 정권 말을 들을 것 같아? 문재인 말 들을 것 같아? 안 들어요. 홍남기가 왜 그랬다? 뻔한 거지. 지가 민주당 정권에 조금이라도 협조했다가 나중에 정권 바뀌면 난 나가리 죽는다 라고 생각하니까 공무원들이고 누구고 하나같이 말을 안 듣는 거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어도 얘네들은 뭐 정권 바뀌면 우리는 죽어 큰일 나 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라는 일도 안 했던 겁니다. 왜? 아니 자기 당 대통령 후보도 못 지키는 놈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으냐고. 공무원 지켜줄 것 같아? 안 지켜줘. 나는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 그러려면 민주당 말 안 들으면 안 돼. 라고 한단 말이야. 그게 오늘날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사실이잖아. 여러분 임은정 검사 저렇게 고생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켜줬습니까? 신성식 검사장 윤석열 날리려고 그렇게 생고생을 했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켜줬어요? 박은정 검사 지금도 윤석열하고 맞짱 뜨고 있죠. 얼마 전까지 맞짱 떴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켜줬어요? 안 지켜줬잖아. 심재철 검사 지켜줬어? 안 지켜줬잖아. 근데 앞으로 누가 민주당의 개혁에 동참하겠느냐고. 지켜주질 않는데 심지어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도 못 지키는데. 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그런 말을 했죠. 민주당은 뭐 조금 기분 나빠도 보복을 안 하지만 국민의힘 쟤네들은 보복을 한다. 그래서 무섭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권력은 어디에서 온다? 보복에서 온다. 우리 말 안 들으면 끝까지 쫓아가서 보복한다. 그게 무서운 거거든. 근데 왜 그걸 안 해? 그렇죠? 자, 그런 면에서 제가 무척 답답합니다. 자, 테디 12남매 맘 민주당 제발 일 좀 하세요. 자,
예, 천사님 그리고 TSO님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예. 이재명도 아니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잖아. 대통령 후보도 못 지키는 정당이 누구를 지켜주겠어? 공무원들을 지켜주겠어? 안 지켜. 그러니 그 공무원들이 민주당 말 듣겠어요? 안 들어요. 자, 바로 제가 제 책상에 붙여놓고 있는 글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고 있는데, 예, 이겁니다. 은원필보. 은원필보. 무슨 말이다? 은혜와 원수는 반드시 갚는다. 이게 제가 이 책상에 붙여놓고 있는 글입니다. 이게 은원필보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몽골 비사. 예. 그러니까 원조 비사라 그러죠. 원조 비사. 원나라. 몽골 제국의 역사를 담은 책인데, 그 몽골 비사, 원조 비사에 보면은 이 말이 나옵니다. 초원의 속담, 은혜와 원수는 반드시 갚아라. 이걸 한자로 쓰면은 은원필보라고 하죠. 그겁니다. 민주당한테 지금 필요한 자세는요, 은원필보. 확실하게 우리 정권에 협조한 공무원은 확실하게 보상을 하고, 우리한테 적대한 사람 확실하게 갈겨버리고 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은원필보. 은원필보가 정확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거든. 함부로 안 하거든. 자, 블라디미르님, 예. 그리고 명님, 은원필보. 마음에 와닿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 아직까지도 저 이재명은 좀 불안하지 않어? 라고 하시는 분 사실 많아요. 저 역시도 이재명 의원 저분 다음에 어떻게 되지? 저분이 다음 대선까지 갈 수 있을까? 걱정될 때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저 사람이 일을 할 거거든. 저 사람은 일을 제대로 할 거거든. 응? 지킬 사람 제대로 지킬 거거든. 우리는 민주당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 지켜야 될 사람을 못 지켜. 보복은 안 한다 치더라도 지킬 사람은 제대로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켜야 될 사람은 그 사람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켜주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문정 검사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왜 못 지켜줘? 그거 나쁜 짓이에요. 지켜야 될 사람 지키지 못하는 거 나쁜 짓이야. 무능한 짓이야. 그게 무능이야. 단지 무능이 아니라 그게 무능이야.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할 거라는 거, 그걸 알겠거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볼 때, 저 사람이 이건 하겠구나 라는 믿음이 가거든.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하다 보니 길어졌네.